19살 여린 소녀의 몸으로 일제와 맞서 민족의 독립을 외쳤던 유관순 열사. 이렇게 기도했던 소녀. 어리지만 당당했고 여자였지만 강인했으며 모진 고문과 수감 생활 중에도 흔들림 없이 담대한 신앙을 지켰던 유관순에겐 가장 먼저 그녀를 알아봐줬던 훌륭한 멘토가 있었습니다. 헬렌 켈러의 설리번 선생님과 같은 존재, 유관순의 첫 스승 앨리스 샤프 선교사입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병천면 유관순 열사의 고향입니다. 매봉리에 있는 한 작은 교회, 당시 이름은 지령리 교회였는데요. 이곳에서 8살 소녀 관순이와 처음 만나게 된 앨리스 샤프 선교사. 어린 소녀의 투철한 신앙심과 당당함에 반한 그녀는 유관순을 수양딸로 삼습니다. 공주 지역이 선교기지였던 앨리스 샤프 선교사는 수양딸 유관순을 자신이 거주하는 공주로 데리고 와 자신이 세운 영명여학교에 진학시킵니다. 그리고 2년간 데리고 살며 학업을 지도하고 신앙심을 심어주었는데요. 유관순의 영특함과 비범한 잠재력을 보고 1916년엔 서울에 있는 이화학당에 입학시킵니다. 그 후에도 유관순 열사의 후원자이자 멘토, 스승이자 어머니로서 아낌없이 지원했던 앨리스 샤프 선교사. 공주 근대교육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그녀는 1900년 독신의 몸으로 한국 땅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3년 후 로버트 샤프 선교사와 결혼식을 올렸고 부부는 감리교 공주선교부 책임자로 임명됐습니다. 1904년 공주 최초의 서양식 벽돌 양옥집을 짓고 선교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그러던 중 농촌 지역을 순회하며 전도하다가 장티푸스에 감염된 남편이 2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신혼인 앨리스 샤프 선교사에겐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고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지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결국 그녀는 남편의 장례를 치른 후 미국으로 돌아가는데요. 그녀를 보내야 하는 공주 주민들의 슬픔도 컸습니다. 사에리시 부인이 공주를 떠나던 날 교회와 학당은 울음바다가 되었다. 이별의 슬픔은 물론이고 남편을 잃고 자신의 소망을 버리고 떠나는 사에리시 부인의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워 떠나는 사람이나 떠나보내는 사람들 모두가 가슴이 뭉클해 몸둘 바를 몰랐다. 남편을 잃고 모든 소망이 사라져버린 듯한 절망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기도 끝에 다시 한국 땅을 밟은 샤프 선교사. 1908년 영명동산에 묻혀있는 남편의 곁으로 와서 선교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강경 논산으로까지 활동 영역을 넓혀 곳곳에 여학교를 세웠던 앨리스 샤프 선교사. 공주의 명설 학교가 세워지고 논산에는 영화학교, 그리고 강경에는 만동학교, 이런 이 학교들이 당시에 이제 세워졌고 그 학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 민족사회, 근대사회에 큰 역할을 했던 그 여성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어졌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그런 그 성경의 말씀을 교육 철학의 모토로 삼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그렇게 그분은 그녀는 사역을 하면서도 날마다 아침이면 남편의 무덤을 찾았는데요.
매일같이 일상을 보고하듯 대화하며 평생을 보냈고 그녀의 오르간 위엔 마치 아들처럼 젊은 남편의 사진이 항상 올려져 있었습니다. 자녀가 없었던 대신 수많은 여학생들을 자신의 딸처럼 가르치고 길러냈던 샤프 선교사. 수양딸이자 수제자였던 유관순 열사뿐 아니라 서울의 중앙대학교를 설립한 이명신, 한국 최초의 여자 경찰서장 노마리아, 한국 최초의 여자 목사 전밀라 등 걸출한 인재들을 배출해냈습니다. 1939년 은퇴해 미국으로 귀국하기까지 39년간 헌신적으로 사역했던 앨리스 샤프 선교사. 그녀의 유품은 낡은 트랜지스터 라디오 한 대뿐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우리가 당한 고난이 크고 잃은 것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